오늘도 비슷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다 모아봤습니다.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번처럼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씩 제가 읽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냉수마찰을 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던데 냉수마찰을 피하여야 하는 사람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과 함께요. 아침에 바로 샤워하지 않고 밥 먹고 1시간 뒤에 샤워하는 것은 안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자면요. 식사 후에 1시간 정도 지나서 샤워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첫 질문처럼 냉수 마찰의 경우라고 한다면요. 우리 위의 근육이 갑자기 수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샤워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모든 사람에게 냉수 마찰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냉하신 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감기 기운이 있으신 분은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으시다고 한다면 냉수 마찰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냉수 마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샤워를 하신다거나 목욕을 하시고 마무리 단계에서 찬물로 샤워를 하시거나 온도가 조금 낮은 온도로 낮춰서 샤워를 하시는 것은요. 체질과 관계없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보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50대 후반인데 기지개를 마음껏 하다 보면은요. 다리에 쥐가 잘 나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쥐가 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쥐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이 있기 때문에 건나물, 쥐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음양탕을 마시고 나서 올리브유를 먹고 사과를 먹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음양탕에 꿀을 타서 먹어도 될까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식품의 순서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음양탕은 체질과 목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드시면 도움이 되는 탕약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시면 되고요. 물 양치를 하고 드셔도 됩니다. 한 10여 분 정도 지나서 사과라든지 식초라든지 아니면 레몬수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한 10여 분 정도 지나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드시면 됩니다. 위가 안 좋으셔서 생감자라든지 생마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요. 사과 다음에 생감자나 생마를 드시고 그 다음에 한 10여 분 정도 지나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드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위염 때문에 아침 공복에 사과 농축액도 조금 포함되어져 있는 자색 양배추 브로콜리즙을 먹고 있는데 확실히 배변 활동이 좋아졌어요. 포드맵 식품이어도 섭취 후 1시간 내외로 배변은 하나 설사는 아니면 주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배앓이나 설사를 하지 않으시다면 포드맵 식품들을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드신 후에 1시간 내외로 화장실을 가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장이 찬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장이 차다면요. 드시는 양을 조금 조절해서 줄여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양배추는 장기 복용하면 갑상선에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일 먹더라도 하루 섭취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드신다고 해서 갑상선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신다거나 장시간 드시는 것을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경우처럼요.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드신다고 해서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질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될 식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양배추는요, 하루에 4kg 이상 드시지 않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섭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식품은 하루의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은 2공기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배가 부르면 밥을 반 공기만 먹을 수 있는 거지 꼭 한 공기를 먹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그 양은 조절해 가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요.
저는 사과, 당근, 우유를 조금 넣고 갈아서 식사 대용으로 마시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을 드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시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식품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고 하더라도요, 드시는 목적이 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간을 망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드시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드시는 분의 체질에 맞느냐입니다. 어쩌다 한번 드신다거나 드시는 양이 반찬 정도로 드시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많이 드신다거나 오랜 시간 장기간 드신다고 한다면 체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저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꿀이 건강에 좋고 체질에 맞는다 하더라도요, 당뇨가 있다고 한다면 주의가 필요한 것처럼요, 질환과의 관계도 고려하셔서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사과 대신 사과즙이라든지 양배추 대신에 양배추즙을 먹으면 효과가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양파나 마늘 등등도 이런 비슷한 질문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즙으로 된 것은 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장기간 드시려고 한다면요, 더더욱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드시려고 한다면 꼭 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근을 먹을 때 기름 대신 호두를 조금 먹는 건 효과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질문 제가 기억이 납니다.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당근의 베타카로틴의 흡수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죠. 당근과 같이 지용성 물질들이 많은 식품들은요, 꼭 기름에 볶아서 드신다거나 기름을 넣어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하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당근이랑 사과 같이 먹어도 되나요? 아니면 격일로 번갈아 가면서 먹는 게 더 나을까요? 공복에 같이 드시는 것이 맛도 좋고 시너지 효과도 있습니다. 당근 같은 경우에는 갈아서 드시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과와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다음은 공복 시 생감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생감자랑 사과랑 요구르트를 갈아서 공복에 먹는 게 위 건강에 더 효과적인가요? 아니면 생감자만 갈아서 공복에 먹는 게 더 위 건강에 효과적인가요?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같이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공복 상태인데 일어난 지 한두 시간 지나서 커피 마시는 것도 안 좋은가요? 네. 공복 상태라고 한다면요, 커피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요,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를 냉동 블루베리로 먹어도 상관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루베리는 냉동 말고 생으로 드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방 물러지기 때문이죠. 냉동 블루베리는요, 세척을 해서 바로 냉동한 것이라 냉동된 채로 갈아서 드신다거나 냉장고에서 잠깐 둬서 해동하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들기름을 하루 식전 식후 관계없이 매일 한 숟가락 복용해도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각외로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들기름을 열심히 드신다고 해서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훅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시라고 한다면요, 키토산이나 키토 올리고당을 드신다거나 콩국 제품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번에는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드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아침에 유산균을 먹는 게 루틴인데 유산균은 찬물에 먹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물이 안 좋으면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찬물에 드신다고 하시는 걸로 봐서는요, 액상 제형이 아닌 분말이라든지 캡슐 형태인가 봅니다. 유산균은요, 식후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 이유는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찬물로 드셔도 식도를 지나면서요, 데워지기 때문에 꼭 찬물로 드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 드실 거라고 한다면요, 저녁에 드실 것들을 추천해 드립니다. 유산균은 장에서 번식하는데 낮보다는요, 밤에 더 잘 번식하기 때문입니다. 아침 첫 끼는 식사 10분 전 미지근한 물 한 컵과 콩밥, 청국장, 양배추, 두부,
콩나물 등으로 소식하고 점심이랑 저녁에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을 드시기보다는요, 음양탕 드실 것들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드시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드시는 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드시는지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장마비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병원에 가셔서 원인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선생님의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법을 문의하셔야 합니다. 원인에 따라 현재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본인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메모해 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